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우수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파워스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워스쿨, 파워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power of thinking입니다. thinking, 생각에 힘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생각이죠. 생각. 우리가 영재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남들보다 생각이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사고가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 영재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심리 특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영재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심리 특성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뭐가 오느냐? 자극들이 오는 거예요. 이 자극들, 환경을 통해서 자극이 막 오죠. 가깝게는 엄마, 넓게는 가족들에서 오고요. 모든 사물이 다 환경이죠. 환경에 자극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자극을 우리 정보라고 그러죠. 이 정보는 우리에게 들어와서는요, 바로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줍니다. 심리적인 변화를 주고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변화는 행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신체적인 자극에서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변화가 돼요. 특히 고도 영재들은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오늘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도 영재들은 긴장의 수준이 높고 지속력이 길다는 겁니다. 이 긴장이라는 거, 이 긴장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뇌가 굉장히 이렇게 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ertness라고 해요. alertness. 혹은 arousal이라고도 하는데요. arousal, alertn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합니다. 이런 긴장은 뭐를 도와주느냐면요, 바로 주의를 도와줘요. 주의력을 도와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ADHD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달라요. 이 보통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하고 우수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arousal이나 이런 alertness, 즉 이런 긴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긴장이 높고 지속력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를 기울인다. 자, 그러면 주의는 뭐에 도움이 되느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한다 그럴 때 주의 없이 학습이 이루어지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가 있어야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의 수준이 높고 지속력이 길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해서 아이가 잠을 깊이 있게 아니면 잠을 길게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자극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을 선호한다. 즉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이 고도 영재들은 아주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끔찍이도 싫어해요. 특히 그리고 지적인 자극을 굉장히 선호해요. 지적인 자극. 여러분, 지적인 자극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지적인 자극이라는 건 어릴 때는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지적인 자극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는 거, 이거는 지적인 자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이를 너무 보호한 나머지 부모들이 아주 이 우수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만 계속 이렇게 가두어 놓는다는 건 이상하지만 집안에만,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갈 기회가 별로 없고 주로 집안에만 있는다. 이거는 이 아이한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새로운 자극이 대단히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어릴 때 개발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시기에 맞는 자극을 주지 못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개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막 학습을 하려고 새로운 것을 계속 지적인 것 찾는데 거기에 맞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강한 몰입이라는 겁니다. 강한 몰입. 이 강한 몰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몰입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한 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흥미있어 하는 거에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몰입한다. 어린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몰입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재교육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오래 해보니까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우리 영재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어요. 수업을 한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했는데도 제일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유아들이 이렇게 5시간을 계속해서 몰입해서 할 수 있을까?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주 너끈히 잘해내더라고요. 참, 그래서 역시 우수한 아이들은 이런 어떤 몰입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집중을 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있는 것은 상당히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부모님들이 막 건드리고 다른 일을 시켜도 잘 안 합니다. 특히 아이가 몰입하고 있을 때 부모님도 흔히 식사 시간이 되면은 막 식사를 하라고 아마 그럴 텐데, 몰입을 하는 아이는 그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몰입하는 시간을 좀 주시고 나중에 식사를 하더라도 그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몰입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흥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몰입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의 또 특징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사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인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도 영재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는요, 긴장의 수준이 높고 지속력이 길다는 겁니다. 긴장의 수준,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자극을 선호한다. 새로운 자극이란 더 쉽게 말하면 지적인 자극이에요. 지적인 자극, 나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에 자극을 주는 그런 자극을 선호한다 그 말이죠. 이건 바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강한 몰입입니다. 강한 몰입, 흥미가 있는 것에 대단히 몰입 시간이 길다는 거죠. 지속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 행동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 우수한 아이들, 이 심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심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왜 이럴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ADHD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약을 못 먹게 합니다. 약을 가급적이면은 ADHD 이런 행동의 문제점 이런 거 약으로 치료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라는 얘기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우수한 아이들하고 보통의 지능을 가진 아이는 그 증세가 비슷하더라도 사실은 처방이 달라야 되고, 또 치료하는 아니면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 정말 좀 전문적으로 좀 체계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